자, 오늘은 다니엘 13번째 제목은 디아도코이들의 멸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멸망부터 전해드려야지 내용이 재미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시간 순서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카산드로스라는 제국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카산드로스 아시죠? 카산드로스가 리시마커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사분할했던 사람인데 카산드로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조금 아시겠죠? 이 사람이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안티파트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제국에 섭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쯤에 자기 아들인 카산드로스에게 후계자를 남겨주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폴리페르콘이라는 사람에게 이 후계자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카산드로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력을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 대기업 회장들이 죽는데 재산을 당연히 장자가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딴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자 이 카산드로스가 권력에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폴리페르콘을 대적하면서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랑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마저 살해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쥐어요. 카산드로스가.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297년에 죽습니다. 카산드로스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필리포스가 바로 왕이 되지만 병에 걸려 사망하고요. 둘째인 안티파트로스는요, 어머니가 막내를 총애한다는 이유로 이 둘째는 자기 엄마를 죽여요. 자기 엄마를 죽이는데 그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이유로 셋째인 알렉산드로스가 보복으로 자기 둘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자는 병으로 둘째는 셋째한테 살해당해요. 그리고 셋째인 알렉산드로스는요, 데미트리오스 1세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카산드로스 일족이 멸종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할을 했던 곳이 바로 리시마코스거든요. 근데 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은요, 이제 간략히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배신과 처형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면서 자기의 아들을 처형하고 셀레우코스 1세랑 전쟁을 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리시마코스가 다스리던 대부분의 지역이 셀레우코스에게 흡수가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가요, 리시마코스를 이기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마케도니아는 이 디아도코이들의 이 정신적인 고향이거든요. 진짜로 고향이기도 하고 지배하려고 했는데 셀레우코스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케라우노스에게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 케라우노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케라우노스 역시 갈리아인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수도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패권이 안티고노스의 왕조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안티고노스가 그래서 이 리시마커스랑 또 카산드로스 두 개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마게도니아, 이 수도인 마게도니아를 점령해서 큰 왕조가 바로 이 안티고노스예요. 자, 이 안티고노스 1세 역시 디아도코이 중에 한 명인데 셀레우코스랑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자, 이 안티고노스 왕조는 그냥 짧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안티고노스 1세의 이제 아들이 데메트리오스인데 아까 그 카산드로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암살한 사람이죠. 그래서 카산드로스의 일족을 끝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데메트리오스 1세가. 근데 이 사람이 지독하게 쾌락과 성을 탐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미인도 아니고 미남을 쫓아다닙니다. 미남을 쫓아다니고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되는 미남을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또 어떤 요부에게 빠져가지고요. 그 여자한테 돈을 막 몇백 달란트를 갖다 바치려고 난리를 치다가 쫓겨났다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토리오스 동성애자예요. 아주 쾌락과 환락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티고노스 2세는 알렉산드로스 5위를 패위하고는 본인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메트리오스 2세는 안티고노스 2세의 아들이고요. 지금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안티고노스 3세는 안티고노스 2세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데메트리오스 2세의 미망인 크리세이스랑 결혼해가지고요. 데메트리오스 아들 필리포스를 폐위하고는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리리아의 도시들을 상대로 전쟁하다 죽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이 안티고노스의 마지막에 와가는데요. 필리포스 5세는요, 데메트리우스 2세와 크리세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안티고노스 3세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이 필리포스 5세예요. 그리고 안티고노스 3세가 죽은 뒤에 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혈족이 좀 재밌죠? 안티고노스 3세는 안티고노스 2세의 조카인데, 즉 자기 선왕인 데메트리오스 2세의 부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를 폐위하고는 본인이 왕이 된 사람인데, 그리고서는 또 전쟁 중 사망을 한다. 그리고 그 필리포스 5세가 데메트리오스 2세와 크리세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안티고노스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돼서 나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신경 쓰냐면은 필리포스 5세는요, 로마를 견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를 상대로 싸우는데 별 소득 없이 전쟁을 종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가 부강해질 것을, 이때는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 로마가 부강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는 마케도니아에 힘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 했지만 그러던 도중에 179년에 사망을 해요. 그 필리포스 5세의 아들이 페르세우스인데 이 페르세우스가 안티고노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을 연합해서 로마와 전쟁을 준비하려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처참하게 로마에게 패배한 후에 로마의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케도니아가 해체되고요. 마케도니아인들은 로마의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정체성을 잃어요. 자, 이렇게가 지금 이 리시마커스 왕 카산드로스의 그 뒤로 나타난 안티고노스의 역사였어요. 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왼쪽에 남서쪽에 프톨레마이오스랑 그 다음에 남동쪽에 셀리우코스 제국의 멸망이 남았죠. 먼저 망한 게 셀리우코스이기 때문에 셀리우코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우코스는 지난번에 에피파네스 4세를 열심히 설명하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5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기 아버지인 에피파네스가 남긴 총사령관 리시아스랑 함께 통치하였는데 안티오코스 5세나 리시아스나 둘 다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스 1세 소테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둘 다가요. 자,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요, 5세를 몰아내고는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발라스가 죽고 나서 발라스의 아들을 맡고 있던 디오도토스 트리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디오도토스 트리폰이라는 장군이 발라스의 아들을 폐위시키고는 스스로 셀레우코스의 지배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몇 대 왕을 건너뛰어서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7세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7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사람 이후로 제일 거대했던 셀레우코스 제국이요, 그냥 지방 약소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38년부터 129년까지 약 10년 정도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파르티아랑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파르티아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도 피해를 끼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랑 전쟁 중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의 데메트리오스 1세가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7세가요, 파르티아의 전쟁 중에 사망하면서 파르티아에게 굉장히 많은 지역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셀레우코스는 이제 제국이 아닌 지방 약소국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사람이 필리포스 1세인데 이 필리포스 1세는 안티오코스 8세 그라푸스의 아들인데요. 지금 또 넘어뛴 거예요. 안티오코스 8세 그라푸스의 아들이 필리포스 1세, 그 다음에 또 몇 왕을 건너뛰어서 안티오코스 13세까지 왔는데 안티오코스 13세는요, 안티오코스 10세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 플레오파트라 셀렌이
여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13세는 안디옥 주민들이 환영을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요. 이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셀레우코스의 제왕들이 이제는 도시의 시민들이 반겨줘야지 겨우 왕자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정말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승계가 되는 제왕도 아니라 도시의 시민들이 옹호해주면 왕이 되는 거고 옹호 안 해주면 그냥 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요, 필리포스 1세의 아들인데요. 마지막 왕입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왕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직접 지배를 받는 이제 로마 아래의 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작은 도시만 다스렸어요. 근데 이 필리포스 2세는요, 클레오파트라 7세의 동생인 베레니케 6세의 신랑으로도 언급되었을 정도였는데, 클레오파트라 7세가요, 이 필리포스 2세는 얘는 싫다. 그래가지고요, 결국 베로니케 6세랑 결혼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의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나중엔 처형당합니다. 왕인데. 그러면서 셀레우코스 왕국이 멸망을 해요. 이때가 기원전 6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산드로스는 먼저 망하고, 그다음 리시마코스도 갈리아인의 전투에서 279년에 전사하고, 안티고노스는 페르세우스가 마지막 왕이죠. 이 페르세우스가 로마와 항전하다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때 이제 마케도니아가 해체돼 버리는데, 4개의 속주로 해체돼 버리는데, 이 페르세우스의 재위 기간이 212년부터 16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6년까지니까 꽤 오래 버텼죠. 안티고노스 왕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는 63년에 처형되면서 셀레우코스 제국이 끝나버려요. 필리포스 2세가 처형되면서. 자, 이제 제일 긴 스토리 중에 긴 스토리인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제일 오래 버팁니다. 왜냐면요, 지금 얘네들을 정리할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지금 북서쪽에 있잖아요. 북서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제일 위에 두 나라, 리시마코스랑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왕조가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셀레우코스가 정리되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이집트에서 도읍을 정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제일 오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사실 제일 먼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또 제일 스토리가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역사니까 끝까지 버틴 녀석을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줘야겠지?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셀레우코스랑 전쟁을 하다가 잡혀가는 바람에 8세가 왕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6세랑 에피파네스랑 같이 밥 먹는데, 야, 서로 좀 암살 좀 해봐. 이러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셀레우코스야, 날 풀어주면은 네가 지배하게 해줄게. 그래, 그러면은,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죠? 그래, 나는 이제 다시 8세 몰아내고 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래, 나는 너를 데려다 준 척 하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러고 이제 에피파네스랑 프톨레마이오스 6세랑 서로 꿈을 꾸는데,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한 이야기였잖아요. 로마에 좀 눈치 보다가 침공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어디부터냐면은 164년에 에피파네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티고노스 왕조는 멸망한 거예요, 이미. 자, 프톨레마이오스 8세는요, 어머니인 클레오파트라 2세와 딸인 클레오파트라 3세랑 동시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 2세가요, 엄마인 클레오파트라 2세가 군사를 일으켜서 남편과 딸을 둘 다 내쫓아요. 둘 다 내쫓았는데 이제 훗날 화해하고는 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딸, 이제 3세죠. 3세인 딸한테 이집트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3세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8세 이후에 이제 파라오가 되는데, 클레오파트라 3세는요, 자기 아들 알렉산드로스,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0세예요. 얘를 파라오로 세웠어요. 근데 시민들은요, 얘 말고 장자인 라티로스를 파라오로 세워달라라고 해서, 라티로스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9세거든요. 걔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3세는요, 처음에는 알렉산드로스를 밀었다가 그 다음에는 라티로스를 복귀시켰다가 하는 중에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어요. 나중에는 어머니의 정치 개입이 신물이 난 아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클레오파트라 3세가.
자, 막상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 10세와 프톨레마이오스 9세 라튀로스는요, 서로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10세와 9세는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 10세 알렉산드로스는 9세의 딸 베로니케 3세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의 뭐 딸과 결혼하고, 딸 베로니케 3세와 결혼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1세 알렉산드로스 2세를 낳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1세 알렉산드로스 2세가 풀네임이에요. 한 명의 풀네임. 자, 프톨레마이오스 11세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사람도 재밌네요. 자기 엄마인 베레니케 3세랑 결혼을 합니다. 재밌죠? 자기 엄마인 베레니케 3세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암살해버려요. 그죠? 11세가 참 나쁘네요. 10세가 자기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11세도 자기 엄마를 죽여요. 근데 이제 분노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요, 프톨레마이오스 11세를요,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직계혈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9세의 아들인 12세 아울레네스가 파라오로 등극을 합니다. 아울레테스예요, 이름이. 아울레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피리 부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냐면은, 지금 자꾸 저기 북쪽에서 로마가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력이나 내정 간섭에도 관여하지 않고 태평히 지내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요, 피리 부는 자라는 뜻의 아울레테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저 사람은 국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자다. 그래서 피리 부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아울레테스. 그래서 자기 자식들로는 베레니케 4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14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유명함을 아시는 분들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7세거든요. 근데 이 아울레테스의 자식이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것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끝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아울레테스가 로마에게 키프로스 섬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피리 불면서 가만히 있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자 이 아울레테스가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인 베레니케 4세가 파라오로 등극을 해요. 근데 이때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아까 등장했었지만 폼페이우스 장군과 함께 돌아온 아울레테스가 자기 딸 베레니케 4세를 처형하고는 다시 파라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 내 후임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랑 13세를 공동 통치자로 남기고는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언급한 왕들 중에서 그래도 암살을 안 당하고 전쟁으로 안 죽고 병으로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아울레테스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다 좋게 생각하면 장수하나 봅니다. 우리 땅 뺏어갔대? 침공했대? 이것도 괜찮아. 내정간사?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지냈던 왕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그 통치자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요. 이제 이 여자는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스토리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짧게 그냥 보통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요,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랑 공동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요, 이 여자는요, 참 헷갈려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집트가 살아남는 방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살아남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멍청했던 형제들, 부모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지혜로웠던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요, 프톨레 13세랑 공동 통치를 했지만 폼페이우스 장군과 갈등을 빚어요. 갈등을 빚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협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었거든요. 카이사르랑 협상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2주 동안 클레오파트라랑 함께 지낸 뒤 이집트를 떠나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오파트라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정말 마지막 통치자 파라오인 프톨레마이오스 15세예요. 15세 카이사리온. 이름도 카이사르랑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 이 15세 이름이 15세 카이사르예요. 근데 카이사리온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는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삼두 정치의 한 명인데, 이 안토니우스는 근데 이 웃긴 게 안토니우스가요, 이미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랑 같이 삼두정치를 하다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어떻게 된 일인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동생을 차버려요. 이혼합니다. 그래서요.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로마 군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 7세랑 이집트군과 로마군이랑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랑 전쟁을 벌이는데 놀랍게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둘 다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드디어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도망가면서 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줄 알고 안토니우스가 자살을 하고요. 클레오파트라 7세도 안토니우스가 자살한 것을 보고는 자기 아들, 이 프톨레마우스 15세 카이사리온, 이 사람을 멀리로 피신시킨 뒤에 자신도 자살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인데 자살을 했으니 프톨레마우스 왕조가 기원전 30년에 많이 버텼죠. 기원전 30년이면 거의 이제 원년에 가까운데 기원전 30년에 프톨레마우스 왕조가 클레오파트라 7세를 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우스 15세 카이사리온 역시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조의 역사가 암살과 살해와 이런 배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카이사리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소문만 있어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정말 카이사르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카이사리온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클레오파트라들 중에서 이 7세가요 가장 유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얘네 이 프톨레마우스 왕조 애들은 이집트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어를 구사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만 유일하게 토착 이집트어를 구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부흥을 꾀한 유능한 여자다. 근데 시대를 잘못 만났지만 유능한 여자다라는 설과 남자를 유혹해서 망하게 한 여자일 뿐이다 라는 두 가지의 평가가 다 존재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카이사르랑도 친하게 지냈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랑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삼두 정치가 무너지는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뒤로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로 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영향을 좀 크게 미쳤죠. 자, 여기까지가 디아도코이들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요, 다니엘서에서 아마도 단 한 절도 할애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보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서민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지, 그 외부의 통치자들의 사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야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과 12장 사이에도 이 제국들의 멸망 스토리가 들어있지 않고요. 8장에서도요, 이 제국들의 멸망의 스토리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냥 25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러면서 바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9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망한 네 제국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일 좀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어때요? 카산드로스.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까지 권력 추구해가지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아내와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 아내라는 여자도 쓰레기였죠. 왜냐면은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래도 나는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존중한다며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공주들 2명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주들 2명을 암살한 게 바로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한 여자죠. 자기도 암살하고는 자기도 또 살해당합니다. 카산드로스한테. 그리고 결국 카산드로스는 자기 아들끼리 서로
엄마를 죽이질 않나, 또 자기들끼리 죽이질 않나, 또 그래가지고 카산드로스 결국 죽어요. 리시마코스는 뭐 자기 아들도 처형하고 또 마지막엔 전제가 다 죽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죽이고 또 전쟁하고 죽이고 하다 결국에는 로마와 전쟁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시리아 총독, 속국이 됐다가 총독한테 처형당함으로써 안티고노스 왕조도 끝나버리고 셀레우코스도 왕조도 이 에피파네스를 끝으로 결국에는 파르티아에게 야금야금 당하더니만 땅을 다 뺏기고는 나중에는 그냥 지방 약소국이 돼버리는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톨레마우스 이쪽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긴 했지만 결국 또 여기도 어머니 죽이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권력 차지하겠다고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든 느낌은 야, 인간은 정말 답이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엄마도 죽이고 또 자기 형제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자기도 죽임당하고 아니면 자기 아들까지는 물려줬는데 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권력 추구하다 죽임당하고는 결국에는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인간 역사가 이렇구나. 그죠? 한 대를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164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약 140년, 130년 정도를 기술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330년부터 쭉 온 거지만 결국에는 권력 추구하다 죽는 거예요. 권력 추구하다가 죽는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땅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땅을 많이 차지해야지 돈이 많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같은데 집을 많이 차지하고 또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물려줬는데 또 자식이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은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디아도코이들의 멸망, 서로가 후계자가 되고자 했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후계자가 되질 못했죠. 그저 고작 200년 정도를 버티다가 200년 혹은 300년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 이제 많이 살면 우리가 왠지 이 사람들보다 많이 살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하도 살해를 당해가지고 뭐 10년 다스리다가 살해당하질 않나 뭐 그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도 한 80년은 살 것 같은데 우리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또 보고 경험할지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디모데야,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며. 근데 이제 오늘 버전을 바꾸면 정함 없는 권력이죠. 정함 없는 권력에 소망 두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부자가 있을 텐데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재물에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 많이 뺏기지 말고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참된 터를 닦아 놓는 것이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디아도코의 멸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